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이전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오히려 배워갑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록히드 마틴 항공사업 CEO 그레그 울머의 발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이자 외계인이 만든 전투기로 불리는 현존 최강 F-22, 5세대 스텔스기이자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F-35, 우크라이나전 게임 체인저가 된 F-16 전투기 등 세계 최정상 전투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1990년대 블랙호크 헬기 F-16을 조립 생산하던 시절부터 T-50 초음속 항공기를 공동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지금까지 약 40년간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데요. K전투기의 거름말 시절부터 KF-21이라는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모든 과정을 쭉 지켜봐온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리고 F-22와 F-35 개발을 전담하며 약 20년간 록히드 마틴의 항공사업 CEO를 역임하고 있는 그레그 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항공산업을 콕 집어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이야말로 오늘날의 성공 요인이다 라고 말이죠. 카이는 2005년부터 F-16의 전방, 중앙, 동체를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죠. 매달 5대 규모의 아파치 헬기 동체 구조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아파치 헬기는 이미 600대 이상 출하된 상태입니다. 이에 그레그 울머는 카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중소부품 협력사들의 제조기술력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적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레그 울머는 대한민국 산업은 경제적이면서도 최고 품질의 소재를 생산한다며 항공기 금속부품 제조 전문업체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칭찬하였습니다. 연매출 수백억 대의 중소기업을 연매출 100조 대의 회사의 CEO가 극찬한 데에는 한국인들이 지닌 손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품목인 C-130 수송기의 핵심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이죠. 항공기는 작은 결함이라도 있으면 띄울 수조차 없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록히드 마틴, 보잉 등 주요 기업 1차 협력사로서 초정밀 가공과 고난도의 조립이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머 CEO는 세계에서 비슷한 파트너십 기회는 많지만 한국 그리고 카이와의 협력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특별한 파트너십이라며 과거에는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산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았다면 현재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게 배울 점도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레그 울머는 2022년 전 세계에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협력 합의서를 카이와 직접 체결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였죠. 울머 CEO가 언급한 대로 한국 항공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차별화되는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인데요. 최근 카이의 고정익기 공장 내부 영상이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점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KF-21 각 기체는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눠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품들은 설계된 규격에 맞게 로봇에 의해 조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과 같은 부품들은 개별적으로 제작된 후 연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차는 11,000분의 1인치입니다. 감이 오지 않는 수치인데 그 오차가 A4용지 두께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적은 오차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패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로 동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유압 기둥을 움직여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수한 탄소 복합 재질인 KF-21 주입과 동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약 3,400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WJ-DS라는 자동화 로봇 장비가 사용됩니다. WJ-DS를 이용하면 오차 없이 매우 정확히 25초 만에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구멍 하나 뚫는데 2분 30초가 걸릴 뿐만 아니라 긴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칫 실수라도 하여 구멍을 잘못 내는 순간 모든 작업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처럼 KF-21 단자형 시제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벳만 7,000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전세계 최고의 첨단 항공 공장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카이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자재 입고부터 출하되는 순간까지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단 3명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A350동입니다. 심지어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안쪽으로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카이 사천 본사의 A350동은 여객기 날개 골격을 구성하는 복합 소재의 핵심 구조물인 윙립 제작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어떤 항공기 제작사에도 A350동과 같은 고효율의 공장은 없는데요.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98%에 달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독일 지멘스 공장의 자동화율이 85%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훨씬 높은 자동화율인 셈입니다. 오늘날 A350동은 해외 바이어가 본사를 방문해도 쉽게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장비와 치공구의 배치, 원자재의 입고와 생산물의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카이의 독보적 혁신이 가득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이죠. 전사적으로 A350등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회전익, 고정익기의 모든 부분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완공되기 전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한 개의 윙립을 생산하는데 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45분으로 단축됐다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가동률은 9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청인 에어버스가 빠른 납기 속도와 부품 내구도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이는 원청 기술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어버스의 다른 해외 협력 업체들이 카이로 견학을 오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만큼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당히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일본 업체들의 접근은 애초에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알렸죠. 이러한 기술력이 하나둘 축적되어 현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한국의 이러한 개발사를 보고 기적이라고 평가했는데 개발 기간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자들이 우리 그 1호기 이제 첫 시험 비행 뜰 때 보고 다가와서는 야 너희들 하다가 말 줄 알았어. 이건 기적이다. KF-21은 2015년 12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불과 6년 만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전투기 개발 선진국도 신형기 개발을 시작한 뒤 전력화까지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제기의 비행시험 중 수많은 결함, 심지어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 1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 과정 중 단 한 번의 심각한 결함 없이 순탄한 개발 과정을 보이고 있는 KF-21은 말 그대로 기적이며 전투기 개발 실적이 거의 없는 한국이 선진국의 개발 속도를 따라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약 30년간 개발 중인 젠35, 2.0, FC-31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오늘 12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에어쇼인 주하이 에어쇼에서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될 스텔스 전투기인 젠35가 일반에 최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매체는 젠35가 언제 공개될지 조급해 말라. 곧 주하이에서 만나자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현지에 도착한 수호이 57의 경우 에어쇼가 시작하기 전에 일반에 공개되어 많은 중국 밀리터리 팬들이 찾아가 근접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젠35의 경우 펜스를 쳐두면서 근접 영상 촬영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수호이 57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수호이 57 초근접 영상에서 스텔스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볼트와 너트 체결 및 페인트 도료의 도색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볼트의 위치는 제각각이었고 단차가 심해 벌어져 있었으며 도료는 벗겨지거나 두껍게 칠해져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의 RCS 값이 나올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이 57이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자 중국은 긴급히 젠35를 펜스 밖으로 빼내둔 것인데요. 사실 러시아로부터 거의 모든 항공 기술을 습득했다시피 한 중국은 안 그래도 전투기 내구성 저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 산하 군미천하에서 공개된 중국 주력 전투기 젠10B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이 닿게 되면 동체 표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 전자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볼트와 너트가 부식이 되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항공 엔지니어가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不过李师傅也告诉我还有一个工作是我可以尝试的那就是给我们的歼10B歼击机洗个澡洗一个简单的澡 大家看我拿着这块啊，这是块海绵，但是这不是一般的海绵啊，这是我们用来给飞机外表面做清洁用的海绵。李师傅，我们一般什么样的情况下要对飞机做这种表面这种清洁？我们一般都是在准备日，如果在飞行后和机械日的时候对飞机进行清洁润滑。那像清洁讲的就是把飞机的表面灰尘、油迹进行清洁。那这清洁对整个这飞机的状态来说它有一个什么样的作用？清洁主要是防止飞机上一些油迹和污垢对飞机表面它这个有一些腐蚀。如果你长时间不清理，它会对这个有一些影响。所以这不光是个好不好看的问题，是吧？对，不是好不好看的问题，防止这个你鞋底沾一些这个石子儿，会损伤这个飞机的蒙皮。这机上哪些地方是能踩的呀？它不能踩的部位有一个禁止踩踏的，一般这个能活动的部位，比如说前缘襟翼和升降副翼、内外侧升降副翼都是不能踩的，其他部位都没有。咱们这三角翼主体是这地方是可以踩啊。行，好嘞，我们就用这个，就像正常的擦就行，是吗？正常的擦。
擦玻璃这么擦是吧？这个不能像我们这平常洗车似的，拿那个水咔一冲。不行。对，如果水渗到这个蒙皮里面，下面都是机件，都是这个金属的，容易生锈。哦而且平时我们都是非常注意这个防雨防潮。哦，那确实，那就只能是靠我们一点一点去擦这些上面的这个。它这个里面就是清水是吗？不是，里面有洗洁剂。有洗洁剂啊？是普通的清洁剂吗？还是说飞机专用的？专用的清洁剂是吗？哦。按照我们的细则规定，就是一架飞机固定给一个地勤机组。所以有的时候有一些有故障，或者是有一些比较棘手的故障，可能1天排不完，2天排不完，这种时候就比较烦躁。就跟家里孩子生病。对，就像家里孩子生病一样，几天找不到什么原因，就特别烦躁。 그래서일까요? 중국은 자신의 주력 전투기인 젠10을 해군 항공대에도 수십 개 운용하면서 함재 기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바닷바람이나 해수에 의한 부식 가속화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및 해수에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염분이 금속 표면에 부착되면 금속의 부식을 가속하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청 코팅이나 방청제를 사용하여 금속을 보호해야 하는데 애초에 제조기술 부족으로 단차가 극심한 중국 전투기에서 방청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하기에는 일일이 스펀지를 써야 하기에 시간 대비 효율이 극심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ADD 항공 시험 동안에 자리 잡은 한국형 초음수 전투기 KF-21 4호기의 극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온도를 영하 10도 이하로 낮춰 초고압 분무기로 물을 마구 뿌려대었는데요. 곧이어 물이 얼어붙으면서 전투기 표면이 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날개인 한겨울 처마처럼 고드름이 빼곡하게 달리기도 하였죠. 이는 높은 고도에서 악천후를 만나 전투기가 결빙됐을 때 각종 항공 전자장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지원 선임연구원은 결빙 환경에서 항공기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통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됨이 다 확인되었다라고 했죠. KF-21 시제기는 개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저온, 고온, 강우 시험을 진행하였고 모든 시기가 단 한 차례의 누수, 결함, 파손 없이 극한의 비행 환경에서도 너끈히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내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높은 사양의 재원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국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터키가 제작한 슈퍼 킹왕짱 칸 전투기나 중국의 제니10, 젠35, 러시아의 수호이 57 등 재원만 놓고 보면 전세계 모든 전투기들 가운데 특출나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운영될 때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이 수백 대의 전투기를 만들어 놓고도 항공모함에는 고작 4-5개의 함재기만 실어 떠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실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생은 실전이야 천만아.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